혹시 지문 DB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예 다 처음 들으세요? 시도를 해보신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오늘 저는 좀 오늘 소통으로 좀 위주로 좀 이 니즈를 어쨌든 끌어올려야 이 지문 DB에 대해서 좀 뭔가 이제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리면서 오고 가며 좀 이렇게 소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사전에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격증, 제가 중간에 이제 자격증 관련해서 이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격증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네,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무조건 내가 지문 DB를 하기 위해서 뭐 자격증을 뭐 취득을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 DB가 나에게 어떻게 좀 잘 맞을까? 좀 이걸 내가 썼을 때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저 같지 않죠? 네. 한참 오래된, 네, 좀 이 소득과 좀 비례한다고 하잖아요. 보험업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많이 행복해진 지금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 소개는 좀 최대한 좀 짧게 좀 위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컨텐츠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소개를 드리면서 좀 교감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저는 이 일을 결혼함과 동시에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힘든 처음 이제 힘든 결혼 생활을 좀 시작을 하다가 이 보험업을 우연치 않게 이제 GA 대리점에서 아는 지인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보험업을 시작을 함과 동시에 저는 이제 보험업에 대한 감사함을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유지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내가 보험을 왜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지금도 보험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가족이 있고 너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저는 영업으로서의 고민 걱정 없이 되게 좀 이렇게 성장해 온 좀 케이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 첫 해부터 좀 잘 이렇게 좀 풀렸어요. 그래서 잘 되다가 거의 이제 업적도 거의 첫 해부터 MDRT 기준으로 달성을 하면서 그 첫 회사에서 그래서 2년 있다가 뭐 리치앤코 갔다가 이제 JS에 온 지 이제 3년 정도가 이제 거의 다 돼 가거든요. 그래서 신 대표님이랑도 3년 정도 이제 함께 하고 있고 앞에 이 두 회사를 경험을 했었던 거는 진짜 되게 비교 대상이었어요. 이 제이어스에 와서 제 인터뷰 보셨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제이어스 와서 약간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생각했던 뭔가 GA에서 첫 회사다 보니까 느끼지 못하고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제이어스에 오니까 이전 회사들과 너무나도 많은 비교가 되면서 그 처음부터 이 3년 동안 함께 했었던 이 순간까지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더 그렇고 더 이제 독립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진짜 많은 희생을 해주시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왜냐면 3년 동안 눈으로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저는 이 몸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부끄러우니까. 사진 때문에 좀 이렇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의 컨텐츠는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영업의 종류와 지문 DB 활용법. 사실 저는 DB 사용해 보셨죠? 어떤 것 같아요? DB란 우리 화정 이사님에게 DB란 어떤 것 같아요? DB 보험 영업에 있어서 DB 계약이에요? DB란 계약이다? 그럴 수 있어요. 윤민 팀장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DB란 복불복이다. 네, 맞아요. 저도 저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유 팀장님께서는 DB란 만날 수 있는 고객을 만들어주는. 그쵸. 만날 수 있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어쨌든 저희가 보험업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계약을 해야 저희가 당연히 소득적으로도 증대가 되다 보니까 생활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많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DB란 거를 저희 돈을 주고서 구매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저는 여기 와서도 그렇고 이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방식들의 그 영업 방식을 다 사용을 해봤어요. 뭐 개척부터 뭐 돌방이라고 하죠. 개척, 그리고 지인, 뭐 DB, 뭐 인하우스, 뭐 SNS,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블로그, 뭐 지식인, 이걸로 해서 다 한 명 이상씩은 다 계약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편차를 두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 저희 영업 방식을 이렇게 놓다 보면은 사실 여기가 내가 힘들 때 이 영업의 방식을 해서 여기서 갑자기 이제 느낌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조금 힘들 때 여기가 갑자기 좀 이제 연락이 와서 뿌려 놓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거둘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업 방식을 난 무조건 이것만 할 거야 라는 것보다는 다방면으로서 이렇게 뿌려 놓다 보면은 좀 자연적으로 영업이 더 소득적으로도 증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퍼미션 DB, 인포 DB, 이 차이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차이점. 퍼미션 DB는 아웃바운드 형식이에요. 아웃바운드.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전화, 광고를 통한 모집. 그럼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지문 DB는 어떤 DB예요? 네? 인포 DB라고요? 그쵸? 퍼미션 DB죠. 퍼미션 DB. 퍼미션 DB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직접 신청하는 건 아니지만 뭐 SNS, 뭐 대부분 DB가 그렇잖아요. 뭐 카드사, 뭐 그죠? 뭐 통신사, 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뭐 니즈가 엄청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볼게요. 하다가 보통 저희가 DB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생각해봤는데, 아니면은 그냥 그거 취소해 주세요. 아니 받자마자 끊고. 이런 유형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인포 DB는 뭐예요? 보험 얘기를 해도 거리낌이 없어요. 왜? 인포 DB는 뭐예요? TV나 광고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니즈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성질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이 퍼미션 DB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설명드릴 지문 DB도 뭐예요? 퍼미션 DB 안에 들어가겠죠. 성격이 있죠. 그래서 뭐 많아요. 뭐 SNS, 뭐 유튜브, 뭐 지식인, 뭐 블로그 다 있는데 기본적인 영업 툴 안에서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인 영업 잘하신 분 계시고, DB 영업, 뭐 소개 영업, 개척 영업, 인하우스 영업, 뭐 이렇게들 다들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문 DB 잠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은, 제가 신입 때 한번 1년 차에 좀 정점을 좀 한번 찍고 나서 당연히 누구나 다 막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도 가끔 제 야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면서 되게 좀 저 때 당시에는 좀 그 선배 문화, 위계 질서가 되게 많이 좀 셌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뭐라고 해야지, 깡따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가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영업이 좀 안 되고 했을 순간에 개척을 좀 해봐야겠다. 그때 유튜브에 엄청 꽂혔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막 개척하는 막 사람들 거 엄청 많이 보면서 혼자 막 스스로 동기부여를 엄청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진짜 그러니까 고객 만나는 거 아니면 항상 사무실 늦게까지 혼자 있었어요. 뭐 찾아보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재밌었어요. 그때는 그냥 혼자가, 누가 하라 그래서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계약하고 오면은 바쁘잖아요. 막 맨날 사무실 앉아있다 보면은 뭐 이거 찾고 비교하고 뭐 하다 보면은 뭐 유튜브 찾아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보다가 찾아보다가 동기부여 스스로 받아서 나도 개척을 좀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수도권 외곽으로 제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두 발로 그냥 걸어 다니면서 카페 사장님들한테 막 돌아다녔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근데 처음에는 그게 가서 무슨 말 해야 되지 이랬거든요. 들어가서 막 어버버버 하고 막 그랬는데, 생기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자마자 이제 자신 있게 눈 딱 감고 한 20초 30초 안에 그냥 멘트를 바로 치는 거예요. 나이대랑 그런
거를 딱 이제 스캔을 하고 나서 들어가서 보험료 얼마나 하세요? 실손밖에 없으세요? 어린이 보험 되는데 하면서 이제 어린이 보험 막 옆에서 제잘 되다 보면은 또 사람들이 신기하게 귀가 열리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들어가고 어린이 보험 원클로징으로 막 계약하고 막 이게 좀 이렇게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어지는 거예요, 개척도. 그러면서 자신감이 진짜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어떤 DB,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다 똑같구나. 그냥 좀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내 기본적인 뭔가 가지고 있는 뭐 내공이라든가 뭐 자신감이라든가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 됐던 이런 부분들도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좀 눈치가 있으면은 좀 상황에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좀 이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에도 초점을 되게 많이 뒀었고 혹시 아이스 브레이킹 하시는 분 계세요? 아이스 브레이킹 하신다. 알았어요. 저 진짜 이거 아이스 브레이킹 저 어느 정도로 노력을 했었냐면요. 예전에 신입 때 막 선배들 거 하다가 주워 들은 걸로 제가 예전에 꽃을 사간 적이 있어요. 꽃을. 막 처음에 이제 등록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DB 고객을 만나고 했을 때 사진 보잖아요, 저희. 이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일까 하다가 막 선배들 사용하는 방식을 너무 똑같이 따라하고 싶지는 않아서 저는 그분 한 분이요, 진짜 있었던 일인데 꽃을 이제 좀 사가는데 그냥 꽃을 뭐 좋아한다라는 느낌으로 주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꽃집 사장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냥 들어가서 그냥 꽃을 한 송이 샀다. 그래서 기분도 저도 되게 좋아지더라 하면서 사람이 꽃을 보면은 기분이 되게 밝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뭐 저 만나기 전에 기분이 좋지 않았더라면은 꽃 보시면서 뭐 힐링하셔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진짜 그 AP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몸소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전달을 좀 해야겠다. 뭐라도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더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웃긴 일화로는 분당에서 뭐 책 엄청 크게 지하에서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제가 가자마자 사장님이 되게 젊으신 되게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엄청 미인이셨어요. 그래서 사장님 되게 강수지 닮으셨어요 했는데 바로 그날 거의 확정이 돼갖고 100만 원 계약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스 브레이킹이 진짜로 막 변액연금이며 뭐 진짜 뭐 다 들어갔어요. 뭐 화재보험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했는데 사장님 되게 좋아하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근데 앉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 이 사람 계약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냥 자연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가는 방식들이 되게 달라졌었던 이런 일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생명보험사에서는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집중하잖아요. 근데 때 적재적소에 따라서 좀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AP를 이후 거를 풀어가기에 되게 좀 쉬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좀 방식을 내가 딱 DB 영업이다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나 이렇게 들어와서 어쨌든 저희가 연결고리를 풀어가는 건 저희들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거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먼저 좀 겹치는 내용이긴 한데 DB를 어쨌든 어떤 DB든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유전자 DB든 뭐 지문 DB가 됐든 퍼미션 DB가 됐던 뭐 예를 들어 화재 DB가 됐던 뭐 진짜 인카 DB가 됐던 뭐 M스토리 DB 있고 뭐 온 DB 있고 여러 가지 DB들이 많잖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한두 개, 뭐 두세 개 사봤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계약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DB 시장도 더더욱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물량전, 누구는 물량전이다. 누구는 이 DB 뭐 질이 좋다. 뭐 복불복 말씀해 주셨던 복불복 이런 것들도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대수의 법칙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그만큼 뭐 하나라도 던지다 보면은 계약이 또 들어갈 때가 있는 것처럼 활동량이 그만큼 많으면은 계약권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뒤로 가서 볼게요. 이런 마음가짐을 두고 나서 이후에 이제 지문 DB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후에도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지문 제가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IB 지문이에요.
IB 지문. 그리고 한국지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문 업체는, 지문 회사는 이제 보장 분석이나 이런 보장 분석이 아니라 결과 보고서를 뽑을 수 있는 회사예요. 결과 보고서를 뽑을 수 있는 회사가 IB 지문이랑 한국 지문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IB 지문으로 이제 기준을 두고서 좀 이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좀 활용을 하냐면은 다른 이제 본부의 어떤 본부장님도 사용을 하고 계시고 한국 지문으로 좀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IB 지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DB를 저는 한 2년 동안 여기 와서 이제 지문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구매를 해서 스크립트를 하는 거죠. 근데 스크립트가 굉장히 간단해요. 뭐 AS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회사마다 좀 다르고 업체마다 좀 다르고. 근데 제가 거의 2년 동안 사용했던 스크립트는 딱 이거였어요. 딱 이거였어요. 한 3군데 정도 회사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좀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회사는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전화 받자마자 담당자 누굽니다, 언제 방문 드리면 괜찮을까요? 하면서 보장 분석 상담까지 이렇게 시간 딱 정해주고 주소 받고 딱 끊었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받자마자 취소한다? 그것도 AS를 해줬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잠깐은 그 업체가 좀 수량이 조금 잘 안 나와갖고 좀 쉬고 있거든요. 좀 잘 몇 개월 뒤에 다시 이제 물량이 이제 좀 이제 생긴다라고 해서 좀 추후에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이런 스크립트를 좀 간단한 편리함을 좀 있어갖고 AS 조건도 좋고 해갖고 좀 주로 이 업체를 좀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IB 지문이나 한국 지문에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걸 좀 잘 알고 보셔야 되는데, IB 지문이나 한국 지문은 지문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 차이가 굉장히 커요. IB 지문은 좀 오래 걸려요, 나오는데. 그래서 일정이 잡는 게 내가 초에 만났다, 중순 이후에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지문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지문을 찍자마자 바로 나와요, 결과가. 그럼 설계사가 일정 잡고 스케줄링하고 계약 들어가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편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금액의 차이도 있고요. 검사 결과지의 퀄리티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제가 깔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를 좀 해드릴 거고, 지문 검사를 할 때 가장 많은 질문들을 하는 게 있어요, 고객들이. 뭐가 있냐면은 아이가 둘이다, 둘이고 셋이고 뭐 넷이 있다, 근데 다른 애들도 가능하냐? 가능은 해요. 근데 이게 지문 검사를 한 분이 할 때 이제 통합이 좀 되어져 있대요. 지문 회사에서는 한 친구들 상세로 할 때 12만 원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둘째도 한대, 간단으로 한대. 간단은 이 엄지랑 검지만 하는 건데 금액이 굉장히 퀄리티가 거의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권유를 잘 안 해드려요. 네. 그럼 뭐예요? 상세로 해드려야 되는데 금액이 좀 비싸. 당연히 저희가 찍어서 해드리는 금액은 저렴해요. 엄청 저렴해요. 근데 고객한테는 이거 12만 원의 상당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명만 해드리는 거 맞는데, 제가 이제 여기 관리하고 있는 뭐 관리자여서 저의 재량으로 몰래 해드리겠다, 이거 만나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 IB 지문 기준으로는 한 22,000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면 고객한테 이게 시중에서 하시면은 12만 원 정도 들어가신다, 22,000원 내고 나서 이걸 22,000원이라고 오픈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고객한테 이제 생색을 더 내면서 뭐 둘째나 셋째나 계약을 받거나 했을 때 굉장히 좀 현장에서 용이하더라고요, 사용을 할 때. 좀 어떤 프로세스인지 아직 이해는 안 가실 건데, 자,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쓱 보여드릴 거긴 해요. 사실 이 지문 하면서 저도 느끼는 건데, 가족이 있거나 결혼을 했거나 특히 여성분, 자녀가 있으신 이제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사실 지문 검사하고 할 때 자녀들이 다 있으신 부모님들인 거잖아요. 저도 지금 자녀가 2명이 있거든요. 아들 2이 있어요. 얘기할 때 뭐 컴퓨터 바탕화면에도 가족 사진 띄워놓고 되게 저도 감성적이게 좀 다가가요. 그러면은 아 우리 아이도 하셨어요? 당연히 했다. 아이 거 가지고 가요. 어쨌든 저희도 컨셉을 잡기 나름인 거잖아요. 아이 거 가져가면서 전 태어나자마자 돌 지나자마자 했다 하면서 이거 너무 좋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된다. 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을 때 이 사람도 했구나. 그러면 좀 달라져요. 좀. 근데 예를 들어서 무조건 그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좀 약간 20대 좀 초반 예를 들어볼게요. 초반이신 분이 이 자녀 지문 적성 검사를 하고 갔을 때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니즈가 조금은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이 느꼈냐면은 이 지문 검사를 통해서 동행을 전 진짜 많이 다녔어요. 제 블로그, 저희 지점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면은 지문 동행으로 했을 때 저는 들어가서 막 사진도 같이 찍고 제가 옆에서 찍어주고 옆에서 상담하는 거 이렇게 지켜본다라기보다 이 친구는 이렇게 상담을 좀 하는구나. 좀 이렇게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기에 너무나도 좋은 DB인 거예요. 뭔가 예를 들어 동행을 가는데 같이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옆에서 막 이렇게 도와드리고 막 지문 찍어주고 아니면 역할을 바꿔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같이 갈 수 있어요. 대신 남자 그림은 좀 안 좋더라고요. 남녀. 왜냐하면 보통 지문 적성 검사 하실 때 어머니랑 자녀가 있거든요. 근데 남자 들어가면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이제 구색을 갖춰서 가다 보면은 그림이 좀 괜찮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옆에서 한 사람이 지문 찍으면서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좀 걸면서 니즈 환기 시켜주고 이제 아이랑 교감하다가 찍고 나서 바로 이제 상담 들어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꿀팁으로 좀 알려드린 거고, 지문 검사는 몇 살까지 가능하냐, 몇 살부터 가능하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돌 지나기 전 아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최고 난이도예요. 네. 그냥 돌 전에 아기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거의 한 24개월 미만 아기는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첫째가 36개월인데 둘째가 24개월 미만이에요. 근데 둘째를 상세로 하고 싶대. 어머니한테 잘 설명을 드려야죠. 첫째로 하셔라. 네. 왜냐하면 찍을 때 너무 힘들어요. 설계사 엄청 많이 고생을 할 거예요. 거의 뭐 자녀 2명 있는 집 가죠? 전쟁터입니다, 진짜. 지문 찍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보장구서 못하고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숙달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건 알고 지문 DB를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문 업체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저희도 이제 자격증이 다 있거든요. 교육을 받았을 때는 12주에서 20주 사이에 지문이 이제 뱃속에서 형성이 된대요. 그러면 태어나면 바로 가능은 하지만 너무 작아서 찍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돌 지난 이후로 권고 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 지문 DB로만 허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DB로 상담을 하시다가도 저 이런 지문 자격증이 좀 있다, 뭐 자녀 있는 집안인데 아이가 뭐 진로 걱정을 하고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 요거를 해서 한 번씩 찍어주고, 전 그렇게 많이 활용하거든요. 저희 지점원들은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건강검진권 뭐 이거 원하시면 드리면 되는데 하나 더 무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시면은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선 아이랑 같이 만나서 아이 10개 손가락을 모두 검사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정만 잡으시면 돼요. 처음에 지문 DB 통해서 하실 때는요. 그래서 스텝이 보통 퍼미션 DB는 2스텝으로 많이 갈까요? 3스텝으로 많이 가세요? 2스텝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처음 TA 하시고 잡아서 니즈 이렇게 빨리 해서 가이드라인 정하시고 나서 그 다음 미팅 하실 때 거의 계약 미팅으로 들어가시잖아요. PT랑 PC를 동시에 가져가시잖아요. 근데 지문은 좀 달라요. TA 잡고 나서 만나고 나서 지문을 찍고 나서 이제 보장 분석하면서 간단하게 가이드라인 정하시고 이후에 만나면 거의 확실해요. 왜? 이걸 받아야 되니까.
PC는 무조건 해. 이 사람이 나중에 잠수 타는 사람이더라도 먼저 연락 와서 이거 언제 나와요? 항상 해요. 네. 근데 또 좀 뭐 사람의 뭐 속마음은 다 100%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PC는 무조건 한다. 그런 장점은 있어요. PC는 이거 찍고 나서 잠수 타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만약에 이거 전달하고 나서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고 잠수 타는 사람 봤어도 이거는 어떻게든 받아냅니다, 고객들은. 네. 그거 이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 활용하진 않는데 저기 이제 김준희 본부장님이라고 한국 지문으로 이제 DB 이 지문을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IB 지문으로 좀 주로 활용을 하고, 근데 요거를 좀 만나기 전에 이렇게 자주들 하세요. 저희 지점원들 중에서도 일반 DB 약속 잡으면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데 저는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갖고 혹시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웹 발신 문자로 이렇게 안내 드리는 게 뭐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맞다라면은 뭐 사용 그대로 하시던 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너무 지문부터 찍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뭐 지문부터 찍어 드릴게요 하는 것보다는 사이트를 좀 켜요. 저는 사이트를 좀 켜서 IB 지문, 우리나라에 지문 회사는 두 군데 정도 큰 회사가 있다. 첫 번째로 IB 지문, 한국 지문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장 큰 회사고 뭐 연예인들 누구누구 했다,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했다. 그래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빅데이터로 어쨌든 이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질을 테스트를 하는 거지 뭐 MBTI처럼 이런 성격이나 이런 검사랑은 차원이 좀 다르다. 하지만 저희가 뭐 사주를 보거나 그런 개념이랑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두에 선 멘트를 쳐놔요. 이렇게 멘트를 쳐놓고 나서 좀 사람의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좀 표현을 해요. 저희가 이제 교육을 받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성격은 환경에 의해서 좀 변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저도 이 영업을 할 때 당연히 이 성격을 가지고 시작하진 않았어요.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타고난 천성과 기질은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요. 환경에 의해서 겉에 있는 성격은 바뀔 수는 있어도 이 타고난 기질에 있어서는 전혀 바뀔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질 검사를 하는 건데 밑에 것만 보시면 돼요. 지문 검사는 내에서부터 지니고 나온 고유한 지문의 특성으로 인해서 전 연령층에 적응할 수 있는 선천적 검사라고 표현을 해줘요. 선천적인 검사. 그리고 나서 그냥 어머니들의 니즈에 맞게끔 좀 설명을 해줘요. 그냥 아이들을 알기 위한 도구. 왜냐면은 성격이 너무 막 진짜 너무 이상해요, 우리 아이가. 이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부분도 계시고, 아니면 성인에서 이제 직업을 고민을 하고 계신데 내가 왜냐면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여기 안에는. 그럼 직업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상담을 좀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너무 모르고 가시면은 그냥 지문만 찍고 검사 결과 보고서 나와서 바로 그냥 가입만 넣고 하면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워요. 저희가 어느 정도 살짝 지식은 좀 곁들여서 좀 설명을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생 지혜로운 길잡이가 될 것이다. 아이들의 나중에 좀 직업이나 진로나 이런 거에 관해서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어머니들이 맘카페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이런 걸 신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일주일에 7, 8분들은 이렇게 지문 채취를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린 거예요. 바쁜 컨셉으로 해갖고. 네, 요건 그냥 조금 넘어갈게요. 네, 요것도 나와요. 그래서 이 지문 회사가 되게 큰 회사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아빠 본색이나 동상이몽이나 이런 데에서는 방송 매체에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캡처하거나 뭐 유튜브에 쳐셔도 나와요. 그런 부분들 캡처해 주셔갖고 설명 드리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이 앞에 뭐 니즈를 조금 교감을 하고 좀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지문 채취를 할 건데 지문 채취를 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기계로 하는 방식이랑 수동으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수동으로 하는 방식인데 너무 어린 친구들은요. 지문이 작다 보니까 기계로 많이 해봤거든요. 계속 바뀌어요, 지문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동으로 해야 돼요, 수동으로. 저는 성인들도 웬만하면 수동으로 하는 방식을 고집하거든요. 좀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기계로 했을 때는 계속 지문 그 모양의 형태가 다르게 나와갖고 100% 이게 맞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뭐 제 거 했었어도 계속 바뀌게 나오니까 조금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동은 너무 이제 지문이 정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우편이나 등기로 보내갖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형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문 도구가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바르는 지문 채취하는 롤러고 파스텔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매직 테이프로 바른 거를 붙여갖고 붙이는 형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제가 이걸 조금 지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좀 이해를 하세요. 근데 접해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이런 도구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씩 사진을 찍어 온 거거든요. 이 양식 안에 찍는 거예요. 이 양식 안에. 손가락 하나 마디 붙여갖고 찍어서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시면 어디에 찍을지도 모르고 잘 안 나와요. 뭉개져서. 저도 처음엔 진짜 애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청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시험장에 이 정도면 돼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안 나왔어. 다시 한번 찍어. 그래서 몇 장 한 분 할 때 한 3-4장 더 보내요. 여유 있게.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나왔을 것 같으면 다른 장에다가 다시 한번 찍어서 보낼 수 있게끔. 사진으로 줌 해갖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은 이 정도면 오케이. 바로 뭐 제 전산이 있거든요. IB 지문. 저희 이제 마스터 코드라고 하죠. 신 대표님 코드로 있으셔갖고 그걸로 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방식이 지문 업체를 통해서 하면은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거기서 다 봐주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다른 DB를 사용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해드려야 돼. 그러면은 지문 업체를 통해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해야 되는 방식도 할 수 있고 지문 업체에서 하는 게 저도 편해요. 제가 안 봐도 되니까. 지문 업체에서 다 요거 오케이 됐습니다. 결과 내드릴게요. 일주일 뒤면 바로 카톡창에 PDF로 줘서 출력해갖고 여기다 이 파일 하나 사갖고 꽂아갖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근데 막상 해보면 진짜 어려우실 거예요. 네. 막상 해보시면은 뭐야 찍는 거부터 엄청 어려우실 거예요.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저 지점원들 이거 처음에 연습시키는데 며칠 정도는 계속 연습시켰어요. 지문에 나와야 되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 범위를 계속 이제 서로 주고받고 연습시키는 형태로 해갖고 좀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킨 다음에 현장에 같이 갔어요. 처음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보시면은 이 지문 제가 다 사진 찍은 거예요. 저희 블로그 가서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왜요? 너무 노골적이에요? 이 10개가 다 선명하게 나와야 선명하게 나와야 돼요. 아까 스카치 테이프는 이렇게 붙였다가 여기다 하나하나 스카치 테이프 붙이는 거예요. 자, 도구 갖고 왔으니까 이따가 한 분 혹시 몰라서 제가 진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한 분을 하시는 거를 한번 볼게요. 요 정도 느낌이면 되겠구나. 제가 한번 뭐 이렇게 좀 대신 잘 지워져요. 뭐 안 지워지지 않아요. 요렇게
여기 저희 준희 팀장님은 다른 DB 미팅이셨는데 그냥 자녀분 서비스로 그냥 해드린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하셔갖고. 뭐 만약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전산 자격증들이 있으니까 해서 하시면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를 지문을 채취해갖고 왔는데 해서 왔는데 에러가 나면 또 다시 가야 돼요? 네. 아, 그게 시행착오. 저도 처음에 힘들었어요. 그게. 네. 처음부터 쉬운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기계로 보시면은 이게 기계예요. 그러니까 한국 지문도 요 기계 거의 비슷한 기계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제이사님 혹시 이거 있으세요? 지문 자격증 없으시죠 혹시? 아 그럼 이전인가 보다. 예전에 2022년도인가 그때 전체적으로 사업단에 계셨던 분들이 뭐 자격증 취득하고 계시고 싶으신 분들을 취합을 해서 같이 한 날에 가서 저희가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IB 지문으로. 근데 그때 당시 취득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요거를 이제 뭐 자격증도 있고 사이트 전산에 각자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상담을 하다가도 요거를 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관리자분들은 거의 있으실 거예요. 아니시면 뭐 저희 저나 다른 분들이 이제 요청 주시면은 그런 것들을 요청 주시면 관리자님들을 통해서 하시면은 해드릴 수 있는 방향들은 많으니까 그건 추후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질문 해주셨죠? 어떤 질문 해주셨죠? 갔다 다시 와야 되는데 에러가 나면 아 맞아 다시 오기는 해야 돼요. 한 번에 잘해야 돼요. 한 번에 잘해야 돼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계로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사실 근데 이게 전산이 깔려져 있지 않으신 분들은 무조건 수동으로 하셔야 돼요 대신에. 근데 저는 거의 수동으로 해요. 수동이 이제 너무 편해갖고 찍으면 바로 보여요. 아 이거 그냥 하나 찍으면 되겠구나. 아 하나 더 찍으면 되지. 그러니까 여유 있게 찍어놔서 지문 업체에서도 그 업체에서 어느 정도냐면 손발이 맞아갖고 지점장님이 찍어주시면은 사실 손볼 게 없어서 그냥 너무 편하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거기도 거래처 거기도 이제 그 보험회사를 운영하시면서 DB를 추출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데 해봤는데 너무 소통이 안 되고 너무 못 찍고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찍으면은 한 번에 거의 오케이가 되니까 너무 이제 손발이 맞으니까 편하게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건너뛸게요. 그 적성 상담이 블로그 들어가서 보여드리는 건데 건너뛰고 평가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 시간은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왼손이랑 검지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가 나오면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손가락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대인관계나 공간이나 뭐 자기 이해나 뭐 논리수학이나 이 부분들이 이 아이가 나와요. 순위가 나오거든요. 아 이게 조금 떨어지고 이 아이는 이게 좀 높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 보고서 나오면은 한번 전 쭉 읽어봐요. 아 그럼 이 아이 이야기를 할 때 상담을 할 때 내가 이 포인트를 잡고 가서 이 아이는 이런 부분들을 더 어머니가 좀 더 노력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100%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근데 뭐 그 아이를 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전문가적인 느낌은 좀 100%는 아니더라도 좀 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아 맞아요, 어머니가 왜 이거를 신청하죠? 이 아이가 하는 행동 왜 그런 것 같으시냐? 하면서 계속 질문을 저는 많이 해요, 일부러. 아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질문을 찍어 봤을 때 어머니가 요런 부분들은 좀 요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 좀 아이가 그러면은 지금 이 예를 들어서 논리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낮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100%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공부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이 어쨌든 부모님을 교육하고 이해시켜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니면 저도 막 물어봐요, 부장님한테. 이 부분은 이 친구는 어떻게 좀 상담을 가져가야 될까요? 처음엔 좀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좀 이렇게 내주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다. 아니 그냥 결과 보고서 들으시면서 그냥 많이 읽어보시라고 해요. 그냥 한 10번 정도 읽어보시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봐 달라. 그러고 나서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은 물어보고 이렇게 답변해드리고. 빨리 왜냐면 저희는 이걸 퍼미션 DB로 샀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야 돼요. 다음 단계로. 저희는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처음에 그 중간을 잡는 게, 왜냐면 저희 DB 프로세스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세일즈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여기에 정체되어져 있으면 계약까지 못 가요. 저도 처음에 그게 힘들었었는데 이거를 그냥 진짜 러프하게 빨리 넘겨주셔야 돼요. 처음에 전문가적인 느낌만 내주시면서 만약에 이거 너무 어려우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저희 이제 부장님이나 요청 드려갖고 한번 이렇게 오겠다 이렇게 치는 거죠. 요청 안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일단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 단계로 빨리 넘어오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좀 대략적으로 아셔야 되니까 그냥 설명드린 거고. 그러니까 문형들이 있어요. 10개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되겠다.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더 어려우실 것 같아. 딱 지문을 다 찍었어. 10개를 다 찍고 내가 잘 찍은 것 같아. 그럼 이제 치웠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2명이 가서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를 맡길 수가 있어. 왜냐면 보통 어머니 한 분 계시고 자녀 2명 있어요. 그러면은 보험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림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동행을 같이 갔어. 지점에서 아니면 관리자분이랑. 그러면 아이를 옆에서 관리자분이 아이 있으신 분들 더 잘 놀아주시겠죠. 옆에서 봐주시고 있으시면은 저희는 상담하면 돼요. 빨리. 최대한 20-30분 안에 상담을 이제 저희 AP 하는 방식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자율 형식. 거기까지 제가 어차피 AP 앞에 교육 다 하시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하지는 않을 건데 이후에 AP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보험 혹시 가입을 하셔야 되냐, 이런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DB를 사신 거면은 DB 업체에서도 조건이 들어가요. 보장 분석을 한 조건 하에 이 지문 결과 보고서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딱 고객 집에 방문하거나 카페에 가서 이제 지문 채취를 하거나 딱 앉았을 때 저는 보험 상담을 안 할 거예요. 그럼 해드리지 마세요. DB를 사용을 했는데 그 고객이 전 DB 안 하고 전 이것만 주세요. 어차피 보험 계약 상담 안 하실 거잖아요. 해주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AP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 요게 이 지문이 프로세스가 하나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랑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여기 PT까지는 무조건 가거든요. 이 지문 DB는요. 일반 퍼미션 DB는 초에 면담하고 그냥 여기서 딱 끊긴단 말이에요. 그냥 고객이 니즈가 없으면 바로 끝나잖아요. 근데 지문은요, PT는 무조건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 데이터를 종합을 해봐도 PT는 무조건 만나요. 그 이후에 잠수 타지. 만나서 고민해볼게요 하고 잠수 타지. 그런 경우는 봤는데, 근데 웬만하면은 특히 이 장점이 가족의 전반적인 정보들을 다 받다 보니까 계약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넓어지고 많아지는 거죠. 한 분 계약 들어가면 거의 이제 부모님 거 아니면 부모님의 어머니, 친척, 언니 아들도 해달라고 해서 그런 적도 있고 한 번에 10명 한 적도 있어요. 저는 그 정도로 또 소개가 나오면 가족전이다 보니까 물량전으로 나와요. 진짜. 그건 장점이에요. 진짜. 또 들어가면 어린이 보험이 계속 들어가고 행복한 거죠. 그러면 그때는. 근데 이제 좀 프로세스가 조금 다르고 한 걸 더 저희가 이제 귀찮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또 해야만 이 보장 분석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참고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마지막에 끝나고 이거 한번 해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리긴 할까요? 혹시 누구 대상으로 제가 해드릴까요? 내가 좀 내 손가락에 한번 해보고 싶다. 지유 팀장님 옆에서 어떻게 제가 찍는지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나중에 이 DB를 사용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뭐 나중에 뭐 저한테 뭐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그래도 한번 보셔야 이 느낌대로 하는 거구나 라는 게 또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종이를 안 갖고 왔네. 그냥 A4 용지 해드릴게요. A4 용지. 네. 제가 왜냐면은 조금이라도 더 그 프로세스 하는 거를 더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 지문 DB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르시는 상황들 제가 한 번에 이해시켜 드리는 게 사실 저도 이걸 준비를 하면서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걸 사진 찍어서 이 도구가 있다, 이 연령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캡처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블로그로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기구도 갖고 와갖고 마지막에 이렇게 좀 손 도장도 좀 찍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다 이건. 사실 지문 DB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냐면은 무관심이에요. 이분들도 사실 딱 목적 하나잖아요. 이거 결과 보고서 보험 관심 없어요. 사실 호기심 흥미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결과 보고서를 전달을 드리면서 끌어올리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회 면담이랑 정보 수집을 하는 거고 뭔가에 이제 니즈를 못 느꼈다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시킬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찾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상담이 잘 되고 하면은 사실 옆에서 어느 DB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인지라 사람인지라 이 사람이 진짜 진심적으로 좀 대하는구나, 좀 열심히 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뭐 하나라도 바꿔주시려고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거 지문을 다 해드리고 난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고객님들이 봤잖아요. 그러면 그 보고를 토대로 그 보험 권유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거는 이거 질문 잘 해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좋은 그거를 짜내려고 해도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문이랑 사실 유전자는 너무 확실해요. 유전자 데이터를 통해서 뭐 암이 좀 많이 발생할 거다. 근데 지문은요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냥 100% 그냥 능력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연결고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문이랑. 그쵸? 질문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광고를 냈을 때 이미 파는 경우에 뭔가 질문지를 작성을 하고 이걸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SNS. 네. 그쵸?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바로 그냥 보장 분석을 해야지 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보장 분석? 문구? 보장 분석을 꼭 하셔야 이 지문 테스트를 할 수 있다. 보장 분석이라고 들어가긴 해요. 문구 안에. 보험 보장 분석도 같이 들어간다고 하고 퍼미션 콜러가 2차 퍼미션 DB거든요. 콜러가 이야기를 해요. 보장 분석 상담까지 하셔야 된다. 라고 해서 고객은 보장 분석 상담과 보장 분석 상담, 그러니까 지문 검사 결과를 해야, 그러니까 보장 분석 상담을 받아야 지문 검사 결과 보고서를 받는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이 엄마들만 신청을 하겠네요. 아이 엄마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 SNS로. 그러니까 지문 검사는 아이만 하는 거예요? 거의 아이들이 주죠. 네, 거의 주예요. 10명 중 10명이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지문 업체마다 예전에 다른 DB는 성인들도 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러면은 좀 뭔가 연결이 좀 잘 안 됐어갖고 아이들만 하는 지문 회사로 저도 이제 DB 이 업체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만 나와요. 초등학생, 유아부터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아이들까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둘째도 해주세요, 셋째도 해주세요. 다 이렇게 가는 거야. 또 다른 DB 부모의 소개를 하는 경우는 보험 상담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군요. 소개를. 다시 얘기해 주세요. 내 가족 중에 우리 집안 거를 다 봐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보장 분석을 너무 마음에 들게 그쵸 맞아요. 소개를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랑 잘 하고 검사 결과 보고서나 이런 걸 잘 전달해주고 이미 보장 분석을 했어요. 한 상태야.
근데 애초에 이분이 마음을 먹은 게 나는 그냥 보장 분석 목적이 없었고 그냥 보험 바꿀 마음 하나도 없었고 이거 받는 게 목적이 이 사람은 사실 뭘 해도 꺾을 수가 없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사람이 검사 나도 보장 분석도 받고 아이 지문 결과 보고서도 받는 거였어 라고 하면 또 상황이 달라져요. 거기서는 진짜 퍼미션과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분이 지문 검사 결과서도 야무지게 해줬는데 이것도 AP도 보험에 대한 능력도 괜찮아.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 거 예를 들어서 아이가 3명이야. 또 3명인 집안도 되게 많거든요, 은근히. 거기 어린이 보험부터 하나씩 다 되는 거죠. 한 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럼 기자님, 저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한 추가 비용이 있는 건가요? 네. 유전자 키트처럼. 맞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야지만 그 기회가 주어지나요? 자격증이 있어야 나오기는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자격증을 취득을 해놓고 제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사용을 안 하세요. 아무도. 하는 사람만 해요. 이거를. 그러면 남으시는 분들 뭐 각 지점의 관리자분들 통해서 요청을 나 이거 무조건 사용하고 싶어. 나 이거 진짜 지문 DB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취합을 해야겠죠? 취합을 하셔갖고 요청을 하면은 남는 기계 이런 것들 뭐 하나씩 이렇게 전달 드리고 하면 대신 근데 이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트북에 자기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사용 안 하시는 분들 뭐 같은 본부나 뭐 관리자분들이 있다. 그럼 공유해달라고 해서 그거 전산 깔아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그냥 저도 사실 이거 잘 사용 안 해요. 무조건 수동으로 해요. 이게 이제 편해요. 2주 걸린다고 그랬죠. 3일 걸릴 때 있고 일주일 안에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2차 미팅을 잡고 PT를 하고 클로징을 뭐 다음 미팅 때 하거나 그때 하거나. 그쵸. 아니면 찍고 나서 보험 상담하고 나서 그 다음 만났을 때 이거 지문 결과 보고서랑 이제 보험 상담 그 내용이랑 가입 제안서랑 같이 가져가요. 저는 항상 세트로. 그럼 이것도 투스텝인 거잖아요. 저 항상 이렇게 했었어요. 이것도 웬만하면 3스텝 안 가려고 2스텝으로 항상 이렇게 스텝 밟아왔었어요. 궁금증 이제 궁금증이에요. 아니 어쨌든 제가 지금 듣고 싶었던 것도 앞에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좋아요. 보장 내용을 어떻게 연계하냐는 아직까지는 지연치는 안 나왔는데 그거는 각자 케이스 그거는 할 수 없더라고요. 하셨잖아요.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지사님이 가장 잘 하신 분이라 생각해요. 이 지문 DB는 어쨌든 간에 그러시면은 일단은 이게 지금 DB 자체가 고객님 동의하에 맞아요. 일단은 보장 분석이 전제하에 고객님이 유전자 검사를 무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분 검사를 그죠? 네, 무상으로 받는 거잖아요. 코스를. 그러면은 초기 때 어쨌든 기본 보장 검사를 설명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검사하는 동안. 그러려면은 대신 또 고객님이 정보를 얻어야지만이 다음에 PT 때나 재방문했을 때 만났을 때 이 분석표가 나와서 고객님께 또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고객님은 물론 이제 자기는 이제 보험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자기는 이 아이 때문에라도 이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서 듣기 싫어서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내용 자체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어쨌든 전제로 고객님은 일단 실든 듣든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받을 수밖에 거기서 없어요. 거부한다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시작을 할 수가 없죠. 검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단 두 번째 방문할 때 어쨌든 이 고객을 내 고객을 끌어가게끔 거기서 결판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궁금증도 있겠죠. 맞아요. 네. 딱 이 프로세스인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이해하시는데 조금 왜냐면 일반적인 DB 프로세스, 세일즈 프로세스로 생각을 하시면 접근하시면은 너무 달라요. 왜냐면은 저희는 지문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고 나서 이거를 들어가고 나서 같이 보험도 같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원래 하고 있던 프로세스에 지문이란 게 얹어져 버린 거예요. 이 가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익숙지 않던 거를 같이 껴다 보니까 어려울 수는 있지만 고객은 장점 하나는 뭐예요? 무조건 PT는 간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뭔가 제안을 해서 저희가 밀어 붙이든 뭐라든 PC 클로징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DB는 뭐예요? 거기까지 못 가다 끝날 때가 많아. TA에서 끝나든가. 이 장점 하나는 100% 확실해요. 왜냐하면 아예 애초에 받아서 안 하겠다. 제가 이 지문 DB 업체 기준으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차피 AS예요. 받자마자 저 그냥 안 할래요. 네.
AS. 이 지문 DB 금액은요. 지금 지문 DB 금액이 이거 근데 얘기해도 되나? 제가 사용하는 DB인데 여기는 지금 뭐 금액이 지금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돼요. 단가가 한 개당. 이거 다 포함해서요? 포고해서 포함해서 보고서까지 나오는 거 포함해서. 그러면은 뭐예요? 저희가 전산에 따로 올리면 금액이 저희는 IB 지문에 올리면 22,000원을 내야 되거든요. 이 금액이 없는 거예요. 얘네가 다 받아서 이 PDF 파일로 주면은 저희는 이제 출력만 하면 돼요. 어쨌든 이 DB에 대해서 자기 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DB 값을 조금 처리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1차 콜을 저희가 이제 DB를 사가지고 받게 되면 콜을 돌리잖아요. 그때 고객님이 변심하셔가지고 안 하겠다라고 단박 거절을 하셨어요. 그럼 AS가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그 대신에 약속을 잡아놓고 중간에 뭐 따로 연락 오든가 당일날 만나러 하려고 했는데 취소하는 거는 그건 AS가 안 돼요. 지금 이 지문 DB 업체 기준에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문 DB 업체 기준, 왜냐면 저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업체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현실적인 거니까 그렇게 지금 AS 기준이나 좀 설명을 드리는 거여서 하는 건데, 근데 거의 만나기는 진짜 잘 만나기는 해요. 저희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 고객끼리 결과지가 궁금하니까. 결과지 궁금하니까 무조건 두 번은 본다. 무조건 두 번 봐요. 근데 그 좋으나 싫으나. 그러면 좀 오래 걸린다 했잖아요. 그쵸? AB 자체가 그 안에 혹시 변신되면 어떻게 돼요? 고객님. 그 안에? AP를 이게 결과지가 나오는 시간이 절대 변심 안 해요. 그래요. 절대 변심 안 해요. 거기서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3개월 전까지 사용을 계속 했었거든요. 지문 DB 니즈가 좀 생기셔갖고. 아니요. 관심이 너무 없어요. 저 진짜. 원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가 없으니까 이게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근데 저는 아이 엄마거든요. 이게 연관성이 궁금해서. 네, 그래서 저희 아이 그러면 이게 왜냐면 너무 이게 갈리는 DB이기는 해요. 다 누구나 똑같은 그 니즈를 가질. 가지를 얘기를 하다가 보험으로 넘어갈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DB가 지급이 나왔어요. 콜을 돌렸어. 만났어요. 그러니까 콜을 돌렸는데 콜을 돌리는 그 콜 안에도 보장 분석 상담과 아이 지문 적성 검사 시간이 대략 50분 정도 걸린다. 뭐 1시간 정도 걸린다. 안내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케이. 자기도 들었으니까 만났어. 만나고 나서 고객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보장 분석 상담 플러스 아이 지문 적성 검사까지 1시간 정도가 걸린다. 고객이 오케이 하면 돼요. 근데 보통 만났을 때 보장 분석 안 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오면 돼요. 그러면 안 하면 돼요. TA 할 때 저희가 어쨌든 고객을 만나려면 TA를 하고 가잖아요. 그럼 약속 잡을 때 그때 고객한테 이거 이거를 검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그 보장 분석이 같이 들어갈 거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 그거 AS지 당연히 AS죠. 가능한 거죠, 그럼? 당연하죠. 보장 분석 그냥 안 받겠다. 이거 상담 취소해달라고 바로 AS를 받아왔다니까요. 계속 그렇게. DBAS죠? TBAS. 그러면 괜찮다. 왜냐면 만나면 AS가 안 되잖아요. 근데 만나기 전에 TA에서 그러면 거절이는 거니까 AS가 근데 사실 제가 사용하는 DB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되는 건지 저는 괜찮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그거를 맞아요. 기반 잡아서 저희도 써보고 그렇게 사용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만나면은 사실 예전에는 저는 이걸 22년도부터 23년도 초까지는요, 전 지문으로 계약을 안 한 적이 없어 사실. 근데 요즘은 계약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일명 좀 이렇게 먹지라고 하죠. 한 10명, 예를 들어서 10명을 만났어. 절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예전 지점장님이 이걸로 하셨을 때 계약률은 얼마 정도 되죠? 저 100%였어요. 100%?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다른 팀원분들은 그렇게 했나요? 팀원분들도 한 절반은 계약은 하더라고요. 대신에 계약을 할 때 들어가는 게 거의 가족 단위로 들어가요. 보면은 가족 단위로 계약이 들어가요. 만약에 프로세스. 10개를 산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한두 가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근데 뭐 100% 무조건 그때 나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말씀드린 대로 복불복 시장이에요. 지문 DB도 복불복 시장인 거. 10명을 다 만났는데 10명이 다 먹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대신에 뭐예요? PT까지, 이 클로징까지는 무조건 끌고 가요. 어느 정도는 제가 3개월 전에 진짜 저도 뭐 한두 분은 계약은 하시긴 하셨는데 세 분이 연달아서 제가 전 일부러 너무 바빴었으니까 제가 뭐 좀 고객들한테 약간 바쁜 컨셉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잊고 있었어요. 이게 나왔었는데 결과지가 나왔었는데 제가 연락을 3일 만에 나오기도 해요. 금방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연락을 한 2주 동안 안 했어. 먼저 연락 와요. 왜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전달 드리고 나서 잠수 타요. 무조건 연락은 와요. 그리고 저희가 일정을 짜기에 되게 용이해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는 초반에는 이걸 엄청 신경을 많이 썼는데 후반에는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좀 요즘 어떤지 이걸 보려고 저는 이제 신청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관리를 잘 한다는 조건 하에, 관리가 잘 들어간다는 조건 하에 중간중간 관리를 잘 해주시면 뭐예요? 고객이 니즈가 이 사람 되게 지극정성이다 라고 해서 계약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TA 할 때 그거 물어봐요. 보장 분석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안 물어봐요. 대신 그거는 스크립트 콜 거기에서, 왜냐면 DB 업체에서 준 스크립트 콜인 거잖아요. 괜히 저희가 또 다르게 했다가 뭐 이거 AS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좀 서로 피곤해지는 거, 서로 신뢰가 깨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그러면 사실 AS 조건 하나를 더 만드는 셈이 돼버린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만나서 뭐 다른 뭐 없는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니즈를 파악을 하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대부분 연령대가 젊은 연령대예요. 그쵸. 초이 때 거의 고객 TV에서 먼저 가시는 거의 집에서 만나요. 거의 거의 커피숍에서 안 해요. 아이들 있다 보니까 10명 중 8가족은 자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자택이에요. 그럼 고객 DB로 잣대. 사지 않고 저것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DB로 안 사면? 그냥 서비스로만. 서비스로만 하시면 되죠. 좀 자격증만 어떻게 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 사업단은 IB짐과 제휴가 되어 있는 게 22,000원이에요. 한 건당. 분석지가 나오는 게. 엄청 저렴하죠. 근데 한국지문은 거의 8,000원인가? 더 저렴해요. 근데 대신 자격증 딸 때 금액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IB짐, 저희가 IB짐 땄을 때 60만 원대, 70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한국지문 거의 막 100만 원이래요. 대신에 장점, 단점이 너무 달라요. 저는 IB 지문만 있지만 한국 지문도 추후에는 그냥 따 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단점이 다르긴 하지만 근데 대신에 이 결과 보고서 퀄리티가 한국 지문을 되게 뭐 좀 이렇게 까는 게 돼버릴까봐 조심스러운데 퀄리티가 조금 달라요. IB 지문이 대부분 사람들이 좋다고는 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와요? 전문적으로 나와요. 오래된 건가요? 네? 오래된. 저희가 노래 보여서 2년 됐죠? 그래서 인형? 이렇게 색깔이. 아니 원래 색깔이 이래요. 이거 종이 색깔이 원래 이런 거야. 자격증이 평생이에요, 한 번 따면? 아니면 갱신되나요? 평생이요. 평생이에요. 사실 사실 이게 사설이다 보니까 사실 약간 돈만 내면 따는 개념인 거여서 멋있게 퀄리티 있게 그래서 제 사무실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일부러. 왜냐면은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사실 뭐 자격증을 따라고 저도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무조건 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어쨌든 신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PT 하면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전달을 해드리는 거야. 그리고 결과 보고서도 뭐 제 걸 가져가든가 자녀 걸 가져가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설명까지 했어. 이 사람 뭐 좀 그러고 나서 지금 얼른 후다닥 찍어. 그리고 나서 보험 상태까지 후다닥 해. 그러면 프로세스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나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서 정말 더 완벽하게 뭔가 퍼펙트하게 이 지문에서 보장문서 넘어가는 건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찾아봤거든요. 그 누구도 찾지 못했어요. 저도 못 찾아요 그거는. 그냥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 DB 업체에서 조건을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대로 하자마자 바로 보장분석 이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보장분석에서 니즈를 뭐 끌어서 뭐 가입을 원클로징으로 하든 뭐 투스텝으로 하든 그거는 설계사 마음인 거예요. DB 자체가 반은 먹고 들어가요. 반은 먹고 들어. 딱 이 느낌인 거예요. 그냥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 지문을 난 다음에 보장 분석 이제 발타임인데 이렇게 정리 좀 하고
아이는 잠시 옆에서 놀게 하고 그 언니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럼 그때 정보를 다 받는 거예요? 그쵸. 그 자리에서 정보를 받아서 정보 다 받아주죠. 노트북에서 이렇게 하고 메리츠나 뭐 다 뭐 하나 뭐 롯데나 뭐 농협손해보면 다 받아갖고 돌리면서 이제 상담을 후다닥 하는 거죠. 그 부여된 정보를 보면서 이제 상담하는 그쵸, 그쵸. 수기로 풀어내면서 그냥 기존 퍼미션 상담 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뭐 형식이나 이런 거는 개인이 하고 싶으신 대로. 어떤 부분 보장이 약하고 어떤 거는 좀 너무 뭐 넘친다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맞아, 맞아요, 들어있다, 맞아요. 뺄 건 빼야 되는데 이런 거 쫙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이게 나오면은 성지랑, 그거를 그때 정할 수는 없어요. IB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일주일 뒤에 나온다 그러는데 뭐 열흘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다음 날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틀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정은 제가 이게 조금 요즘 많이 밀려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연휴 기간이라 아니면 휴가철이라 뭐 크리스마스라 항상 이렇게 밑밥을 깔아두거든요. 그래서 며칠 걸릴지는 모른다. 최대한 빨리 좀 특별하신 분이니까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어요. 근데 뭐 다다음 날 나왔어. 그러면 제 일정에 맞추는 거예요. 제 일정에 이 사람은 요 날로 해야겠다. 그래서 제 일정에 맞추기 진짜 용이해요. 이 지문 DB는요. 퍼미션 그 고객 일정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을 잡고 못 나와요. 요거 결과지가 나오면은 추후에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왔어. 일정 내가 요 목요일 금요일이 좀 편해. 혹시 오늘 나왔는데 목요일 금요일 중에 뭐 일정 괜찮으세요? 제 일정에 맞춰서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보장 분석 하시면은 이 포커스가 I잖아요. 네. I 거를 보장 분석이 성공 확률이 나요? 아니면 부모께 나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태아보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계약권 들어간 거를 보면은 아이들 태아보험을 어린이 보험으로 바꿔주는 플랜을 가장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쵸? 네. 그리고 저는 어린이 보험 워낙 즐겨하는 타입이어서 어린이 보험을 뭐 이렇게 자녀가 있으시니까 더 하기도 편하고 사실 마찬가지로 아시는 대로 내 아이 자녀 보험 어린이 보험을 잘 들어놨으면은 간혹 가다가 어떤 좀 굉장히 좀 독특하신 분들 같으신 경우는 자녀 거 어떻게 들어놨어요? 전 바로 보여드려요. 그냥 이렇게나 잘 해놨어요? 이러면은 그냥 이걸로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진짜 심플하게 또 갈 수 있게 자녀 거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다 보니까 더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그 지문서 DB를 활용할 수 있는 연령대는 뭐 유치원생부터 거의 저도 중학생 이상 거의 못 받고 초등학생 거의 뭐 2살부터 초등학생 요 자녀까지만 저도 지문을 채취를 해봤고 요 DB 업체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문 DB 업체 기준인 거예요. 네.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다른 지문 DB 업체는 막 성인도 나오고 성인도 하고 했었어요. 예전에는 테스팅할 때 성인 하는 거면 조금 그래요. 조금 성인도 가능하긴 하네요. 당연하죠. 자기 뭐 해야 되는지 이 직업이 정말 이 잘맞는 직업이 나한테 맞는지 내 정성을 잘 모르겠다는 우리 MBTI 검사하듯이 할 수도 있는 되게 많이 해요. 저도 부모님도 해드리고 부모님 지인도 해드리고 제가 그 사이트 들어와서 보면 제가 지문 검사를 그냥 일반 DB나 제 지인들이나 제 뭐 부모님 뭐 친척분들 해갖고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많이 보냈는데 뭐 한 분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 중에서도 사실 사용하기가 저는 되게 편해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끔마다 어머니가 내 친구 좀 해줘 뭐 이러면은 이제는 지금 어쨌든 평촌에 사무실 있으니까 일로 와요 뭐 모시고 와요 그럼 이제 찍어드리면 되고 하는 거니까 시간 맞춰야 되나요? 괜찮아요?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네, 빨리 맞춰드릴까요? 그러면 또 궁금하신 거 혹시 없으실까요? 이것만 찍어드리면 될까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왼쪽 손만 해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만 보여드릴게요. 보통 A4용지가 딱 있으면은 왼손 엄지 이렇게 가거든요, 왼손부터. 그러면 왼손이 있잖아요. 이렇게 펴주셔야 돼요. 어떤가요? 문형이랑 옆에 삼각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찍히는 데가 있거든요, 양 옆에. 이렇게 세모 모양. 이게 다 나와야 돼요, 문형이랑. 아까 보여드렸던 문형이랑 이 삼각점까지가 안 나오면은 계속 보안 나와요. 네. 그리고 이거를 또 너무 많이 발라갖고 뭉개져서 나올 수가 있어요. 적당히.
적당히 발라서 잘 그대로 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이 손가락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어려워.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이 길이 이거는 상관없어요? 전체적인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안에. 네. 그쵸. 삼각형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필요하겠다. 세세요. 딱 중간에 딱 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해서 열 손가락 자, 다 해야 돼요? 열 손가락 다 해야 돼요. 애기들이 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오죠? 여기 옆에 보면 삼각점 문양 나오죠? 이거랑 문양이랑 삼각점이 다 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나왔어. 그럼 다시 한번 발라서 이 삼각점만 문양이 나왔고 삼각점이 안 나왔어. 그럼 삼각점 위주로 다시 한번 찍어서 밑에다 다시 똑같이 붙여놔요. 그러면은 잘 지워지는 거. 아니 잘 지워진대. 잘 지워져요. 예. 아니 이거 진짜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어렵지 않아요. 이게 문양 나오고 옆에 삼각점 나오고 이거 이 두 손가락은 지금 퍼펙트예요. 그냥. 이렇게만 찍으면 해.